종목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싫다. 난 어느 정도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수수료도 세금도 나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ETF입니다. 답은 ETF.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ETF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ETF, 상장지수 펀드. 이건 뭐 말 그대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그래서 그 해당 지수나 종목들이 수익을 내면 해당 ETF도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랄지, 아니면 고배당주들만 모아서 만든 ETF도 있고요. 특정 섹터의 종목들을 모아서 만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가 있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일단 펀더멘털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산업의 특징들부터 해당 종목의 특징들, 기업 분석들 참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 하나하나 언제 다 무슨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 쫓아갈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뭐 직장도 여러분들 다니셔야 되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틈틈이 여가도 즐기셔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 다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개별 기업들까지 다 일일이 쫓아갈 여력이 안 된다면 공통적인 주제로 묶인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ETF를 만든 운용사,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 ETF 상품 안에 종목을 넣어주니까, 그리고 또 검증된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뭐 특정 지수나 섹터에 아니면 테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ETF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도 가능하게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ETF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려면 A 종목도 사실 일정 부분 사야 되고, B 종목도 사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ETF는 알아서 분산을 시켜놓고 운용사가 그 안에서 비중을 조정해 놔서 자연스럽게 어떤 최소한의 금액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운용 보수가 펀드보다 낮고, 또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붙지 않는다는 점은 그냥 덤이고요. 또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 개별 종목처럼 내가 원할 때 장중에는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전히 어떤 액티브한 투자자분들은 ETF를 잘 안 하시죠? 수익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가 움직임이나 그 상승률이 성에 안 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펀드 수익률이 30%가 나도 지난해 나는 더 큰 수익을 바라고 펀드 환매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형님들인데, ETF는 뭔가 움직임이 참 더뎌, 성에 안 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게 그 개별 종목으로 샀으면 일주일 만에 만약에 10% 오르는 건데, 관련 ETF를 샀더니 한 2% 찔끔 올랐다 라고 한다면 이거 좀 짜증날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상승장에서야 개별 종목들이 잘 가긴 하겠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는 장에서 그 종목이 급락을 한다면, 그런데 ETF는 이 상품 안에 종목별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한 종목이 급락한다고 해서 ETF 전체가 함께 급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락을 피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아니면 특정 섹터 혹은 특정 테마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걸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변동성도 줄이고, 그리고 운용사의 관리도 받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정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에 대한 필요성도 이제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변동성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ETF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해 어떤 증시 호황으로 주식에 대한 어떤 직접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도 ETF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 왔습니다. 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의 순자산 총액이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58조 1293억 원이었다고 해요. 국내에 상장된 ETF만 476개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수 추종 펀드나 웬만한 섹터 아니면 웬만한 테마를 추종하는 ETF는 얼추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그 나스닥처럼 해외 지수와 또 글로벌 원자재 등을 기초로 한 해외 ETF도 138개나 있으니까요. 굳이 해외 주식 계좌를 트지 않아도
해외 주식을 분산 투자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데 해외 계좌를 트고 이게 뭔가 되게 어렵고 영어를 많이 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F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ETF 뭐가 있나 라고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옆에 코덱스 땡땡땡땡 그리고 뭐 타이거 이 땡땡땡땡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걸 운용하는 운용사가 어딘지 알려주는 겁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KB스타는 KB자산운용, 그리고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상품인 건데요. 어느 운용사에서 만든 ETF냐에 따라서 뭐 똑같은 섹터 혹은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조금씩 다르고요. 또 운용보수가 다르고 총 자산도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과 수익률도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ETF 안에 있는 구성 종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인 세이브로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거 그냥 한글로 세이브로라고 치셔도 나오더라고요. 뭐 여튼 여길 들어가서 상단에 그 ETF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종목 발행 현황이 나오고요.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하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ETF 한번 보죠. 섹터에 표시해 주시고 IT에 표시해 주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14건의 ETF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코덱스 반도체 ETF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 ETF 뭐 이런 게 있죠. 하나씩 클릭해 보면 이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또 분배금은 얼마씩 지급이 되고 총 자산은 얼마고 시장 대비 수익률은 어땠는지 그리고 보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어떤 비중으로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매수하기 전에는 여기서 꼭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투자가 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을 때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면서 예전에는 ETF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산 거 보면 막 곧버스 그리고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뭐 물론 이게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매매가 됐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어떤 중장기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섹터 관련한 ETF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반도체나 전기차 ETF 많이 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혹은 특정 테마에 대한 성장성 혹은 어떤 특정 그룹, 어떤 지주사에 대한 성장성을 확신하신다면 여기에 투자를 할 때 ETF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